안녕하세요, 신쌤입니다.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선생님, 저는 꿈이 없어요. 저는 나중에 뭐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. 이런 고민들 많이 토로합니다.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세요. 우리 아이는 아직도 꿈이 없어요.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.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. 자, 그래서 진로와 관련해서 제가 좀 결론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어떤 진로를 희망할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.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왜 진로에 관해서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는지, 그리고 왜 저는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,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진로에 대해서는 항상 다들 고민이 많았죠. 하지만 최근에 좀 더 그 고민이 깊어진 것 같아요. 학생들에게 진로라는 말 자체가 약간 부담스러워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일단은 생기부에 들어가는 진로 희망 때문인 것 같아요. 일단 고등학교를 가면 진로 희망과 생기부에 쓰는 진로 희망이 대입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좀 바뀔 거긴 한데요. 일단은 그랬어요. 고등학교를 가자마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로 희망을 생기부에 쓰는데 그 내용이 일관돼야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범위가 좁아지면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와 일치해야 하죠. 그게 쉬울까요? 네,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면 그 진로를 뭘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종에서의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. 중학교에서는요, 자유학년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교육과정 내에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자유학년제는 자유롭게 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. 굉장히 좋은 취지고요. 저도 공감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런 진로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약간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무게감을 좀 느끼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.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매번 진로 희망을 쓰라고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. 나 아직 모르겠는데? 아직 잘 모르겠는데?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본인의 희망 직업을 쓰고 걔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. 자, 그러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안감과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나는 아직도 꿈이 없구나. 진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구나.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. 이렇게 해서 죄책감,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진로와 관련한 고민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. 좀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학교에서 너의 진로를 그냥 써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살짝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할 때가 있습니다. 일단 고등학교에서 생기부에 쓰는 진로 희망과 관련해서는 상급학교에 올라갈 때 이제는 반영이 안 되게 바뀌어 있는 걸로 제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렇다면 저는 왜 꿈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. 저는 지금 공교육 중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. 거의 2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저의 직업을 굉장히 사랑합니다. 저는 제가 교사인 게 행복하고요. 그리고 교실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그때 너무 좋아요. 전 여전히 되게 즐겁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언제쯤부터 교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? 저는 초, 중, 고등학교를 다닐 때 20세기의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는 학교가 마치 감옥 같았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틀 안에 들어가는 걸 좀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학교를 빨리 탈출하는 게 꿈이었고요. 다시는 학교로 돌아올 생각이 사실 없었습니다. 자,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되어가지고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나의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대학교 4학년 때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.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교사가 되는 게 좋을 거라고 저에게 되게 잘 맞는 직업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
사람은 사실은 그 시기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나에게 뭐가 잘 맞는지,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리고 그 시기에는 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직 잘 몰라도 괜찮아요. 사실은 살아가 봐야 알고요.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. 살아봐야 돼요. 그래서 아직 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고요. 정상이다, 당연한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두 번째는 나 자신도 변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직업이 생기고 어떤 직업이 없어질지 사실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.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너무나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렇게 치면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일관되게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쭉 하나의 직업을 영위하면서 살게 될 사회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직업,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거의 제가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?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, 끊임없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. 계속해서 나의 직업을 바꿔가면서 살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사실 높습니다.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나는 교사, 나는 의사라는 그런 직업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.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충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정말 정규 교육과정만 밟았고요.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학교 안에서는 알겠는데 그 밖에 얼마나 어떤 세상이 어떻게 다양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.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좀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건 요즘 크고 있는 학생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어른들이 요구하는 직업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야 할까요? 일단은 이건 진짜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현재 나에게 맡겨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.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그래요. 나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. 나에게 어떤 운명과 같은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.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 알고 살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 내가 그 운명이 다가왔을 때 걔를 딱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. 일단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. 그리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, 나의 철학을 키우고 나만의 뭔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공부라는 게 단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. 이제는 다양한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공부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온 공부를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그중에 나중에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과와 교육과정입니다. 그래서 전에 제가 사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접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공부나 나에게 맞는 분야는 이거 같아 라는 거를 찾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는데 지금 2015 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역량입니다. 이게 지금 입시 대입에 가려져서 사실은 정확한 그런 의미를 지금 빛을 못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역량을 키우는 거죠.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좀 더 유연성을 길러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. 용감하게 뭔가에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그게 아니면 빠르게 다른 길로 또 선회할 수도 있고 너무 크게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. 다양한 거를 찔러볼 수도 있는 그런 유연성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공식 루트를 밟아야만 했어요.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루트를 밟은 사람이고요.
하지만 지금은 그런 하나의 정해진 루트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루트가 펼쳐져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.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제는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내가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 그리고 용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핵심적인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.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인성 이런 것들을 그래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. 대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인성을 강조하고 역량을 강조하는 건 진짜 그런 거지 이걸 어떻게 생기부에서 포장을 하고 나의 어떤 진로를 좀 어떻게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진심으로 나의 진로를 탐색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스토리가 나의 브랜드가 돼서 당연히 대학 갈 때도 도움이 되고요. 그 뒤에 취업을 할 때도 또는 취업이 아니라 어떤 나만의 일을 내가 스스로 내 길을 뚫어가는 것도 그때도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진로는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건데요. 지금 현재 정해진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내가 찾고 그런 게 진로가 아니라 나를 찾는 게 진로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공부와 독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을 해야 합니다. 진로는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거고 나 자신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내 자신이 바로 진짜 진로 자체가 될 수 있는 게 요즘의 세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요, 걱정을 하지 말고 고민을 하고 나를 계속 관찰하고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가고 싶은 분야, 내가 조금 더 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진로에 대한 고민은요,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 청년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 청년은 군사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군사학교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여겼고요. 그 학생은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유명한 시인에게 편지를 썼어요. 내가 이 안정된 길을 버리고 시를 써도 될까요? 그리고 그 시인은 정말 진지하게 그 청년의 고민에 응답을 했고요. 10통 정도의 편지를 청년에게 보내줬습니다. 저는 그 시인의 그 편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진로와 관련한 그 청년과 그 시인의 충고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에 대해서, 자신의 꿈과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. 오늘도 함께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. 감사합니다.